자동으로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재무회계를 들여다보는 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솔루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IT 사스 기업의 매출 구조를 분석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재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정보는 IT 사스 스타트업 모델로 해서 데모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손익계산서고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올해 3월까지의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손익계산서를 쭉 보시면은 매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 관리비, 그리고 영업이익, 세전이익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보면은 매출이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장률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매출 총이익이 원가를 올해 1월부터 좀 넘기 시작을 했어요. 되게 긍정적인 사인은 맞는데 결국에는 계속 마이너스죠.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잘 개선이 되어가고 있어서 미래를 한번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서비스 매출들이 쭉 나오고 있고 매출 원가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API 사용료,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구독료 이렇게 있는데 API 사용료 같은 경우는 보통은 IT 사스에서는 변동비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구독료는 이제 구독료 안에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조직 관리 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좀 고정비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고요. 판관비 보시면은 대부분이 급여죠. 급여가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가하거나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선전비. 그래서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월별로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 존재하고요. 그러면은 비용을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제 매출 원가 쪽이랑 판관비 쪽이 있는데 고정비랑 변동비 탭에 한번 들어가서 총 12개월치 비용을 한번 뜯어봅시다. 자동으로 작성되는 그래프인 거죠? 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저의 컨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류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총소비 부분이 있고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변동비의 개념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비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은 고정비는 지금 급여랑 뭐 사무기기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식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이 증가를 해도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매출과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동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하고 판매가 증가하면은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변동비는 API 사용료랑 이제 세금을 왜 변동비로 놨냐? 요거는 이제 선택인데요. 보통은 판매가 많이 일어나면은 부가세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변동비로 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도 사실은 고정비 성격이 좀 강한 것들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변동비로 우선은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비용으로 잡히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남아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자동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0가지 이상은 자동으로 어떤 거가 어떤 건지, G슈트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월별로 슬랙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카드나 이제 계좌의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타에 이제 있는 거는 고정비나 이제 변동비 성격이 아니라 고정비랑 변동비의 성격이 좀 아닌 다른 애매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는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는 광고 선전비는 그냥 고정비야 라고 하면은 그냥 광고 선전비를 수정을 해서 고정비로 이렇게 두시면은 쭉 고정비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정비에 반영이 됐네요. 네, 바로바로 이제 적용을 시켜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어떤 뭐 프로젝트나 태그별로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이제 프로젝트나 태그별로만 적용을 해서 바로 이제 이 차트 안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변동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죠.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아까 보셨듯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변동비도 원래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변동비가 좀 적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이제 고정비랑 변동비를 좀 봤으니까 손익계산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변동비 비율이 생각보다 매출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총익률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동비 비율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매출 될까요? 총액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 처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변동비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API 비용을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내재화를 한 다음에 서비스 판매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내부적으로 좀 의사결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변동비 비율을 이제 고정비로 좀 바꾸면서 판매를 좀 더 늘리면서 이익률을 가져갔던 그런 케이스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IT SaaS 쪽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프트웨어 비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치에서 6개월치 데이터까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좀 해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AI 질문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대화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라는 태그를 달아서 분석해줘 하고 누르시면은 AI 에이전트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소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매출 트렌드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고 매출 총익의 변화, 영업이익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AI의 소견을 들어볼 수 있는 부분, 현금이 얼마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런웨이를 계산해줘 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좀 AI 어시스턴트를 좀 활용한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재무회계에 AI를 접목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굉장히 좀 일부분에 가깝고요.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1년치 데이터들에 대한 페이스북의 광고 비용을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페이스북 광고 비용을 월별이나 주별로 뜯어볼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재무회계를 들여다보는 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분들이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잘 보여주는 것까지 서비스 내에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잘 얻어가실 수 있게 그런 솔루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